임신한 게 아주 벼슬이지? 충청도 산자락 고즈넉한 선산에 울려 퍼진 10발의 총성 같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아니, 뱃속에 애는 내 새끼는 확실해? 임신 8개월의 아내에게 발길질과 차가운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다 네 탓이야. 대체 집에서 어떤 꼴이길래 재훈이가 저렇게 힘들어해? 시어머니 박말자가 살기 어린 목소리로 내뱉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임신부는 배를 감싸고 주저앉았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범한 성묘날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로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을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때는 추석 연휴 둘째 날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성묘를 위해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도로가 붐비던 그날,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의 선산에도 한 가족이 모였습니다. 한서연 씨는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댁 성묘에 참석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산길을 올라야 했지만 시어머니 박말자 씨의 눈치를 보느라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좀 빨리 와. 해가 다 지겠네. 박말자 씨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는 배를 살짝 받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후기의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제사상 차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능숙하게 음식을 배치했고 서연 씨도 도우려 했지만 몸이 무거워 자꾸 뒤처졌습니다. 어머, 서연이가 또 뭘 잘못했나? 시누이 하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임신했다고 꿈보다 해몽인 줄 아나 봐. 다른 시누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박말자 씨는 며느리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몸이 무겁다는 핑계로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밥은 또 왜 그렇게 잘 먹어? 서연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시댁에서 눈치를 많이 봤지만 임신 후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무엇을 해도 구박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친언니 한지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지연 씨는 임신한 동생이 걱정스러워 명절에도 무거운 몸으로 일해야 하는 서연 씨를 동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언니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서연 씨는 언니에게 괜찮다고 손짓했지만 지연 씨의 눈에는 동생이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사 예법에 따라 절을 올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절을 올렸지만 서연 씨는 큰 배 때문에 제대로 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에이, 제사 예법도 제대로 모르는 게 시집살이나 하겠어? 박말자 씨의 독설이 또다시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임신 중이라 그래요. 지연 씨가 동생을 대신해서 말했지만 박말자 씨의 표정은 더욱 심술궂어졌습니다. 임신이 뭐 대단한 일이야? 나도 애 셋을 낳았는데 이렇게 연약하지 않았어. 주변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 씨는 어떻게든 절을 제대로 올리려고 애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유, 답답해. 이것도 못하면서 며느리 노릇을 어떻게 할 거야? 박말자 씨의 핀잔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연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지연 씨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동생 곁으로 가서 부축했습니다. 서연아,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하지만 시댁 분위기는 이미 서늘해진 상태였습니다. 제사상 앞에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 전야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술에 취한 오재훈 씨였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조카 하나가 스마트폰을 꺼내 장난삼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가족 모임을 기록하려는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곧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묘 자리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며 오재훈 씨가 제사상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걸음걸이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여기 있었네? 재훈 씨의 목소리에 술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성격이 돌변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재훈아, 제사 중이니까 조용히 해. 박말자 씨가 아들을 타이르려 했지만 재훈 씨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제사? 제사가 뭐가 그리 중요해? 재훈 씨는 제사상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서연 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야, 한서연. 갑작스러운 고함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임신한 게 대수야? 응? 재훈 씨의 음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술 취한 그의 모습을 우려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발 조용히 해요. 여기 어른들도 계시고. 서연 씨가 간곡히 부탁했지만 재훈 씨의 분노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어른?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제사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는 주제에 나한테 지시해?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조카는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가족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훈이, 그만해. 다들 보고 있잖아. 지연 씨가 나서서 말했지만 재훈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뭘 보는데? 내 마누라한테 내가 뭐라고 하면 안 돼? 재훈 씨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성한 제사 자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때 재훈 씨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야, 그 뱃속의 애가 정말 내 새끼 맞아?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서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 대답 안 해?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뭘 했는지 나한테 말해봐. 박말자 씨조차 아들의 말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재훈아, 그만 좀 해라. 친척 중 한 명이 말렸지만 재훈 씨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여자가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을 했어? 그러더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훈 씨가 서연 씨를 향해 다가가더니 갑자기 발로 그녀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서연 씨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임신 8개월의 배를 감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런.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찰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나 서연아. 지연 씨가 급히 달려가서 동생을 부축했습니다. 서연 씨는 배를 감싸고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서연 씨의 중얼거림에 모든 사람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게도 박말자 씨가 며느리에게 2차 가해를 가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대체 집에서 어떤 꼴이길래 재훈이가 저렇게 힘들어해? 이 말에 지연 씨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임신부를 발로 찼는데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며느리 교육은 우리 가문 일이야. 박말자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우겼습니다. 조카의 스마트폰에는 이 모든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한 촬영이었지만 이제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지연 씨가 동생을 일으키며 외쳤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힘내. 서연 씨는 배를 감싼 채로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몸이 떨려서 제대로 서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요. 지연 씨는 동생을 부축해서 제사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어쩔 줄 모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훈 씨는 여전히 술에 취해서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려면 가. 나한테 뭘 바라. 마지막까지 몰인정한 말을 던지는 재훈 씨의 모습에 모든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묘 자리는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신성한 제사 의식이 가정폭력 현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이 조카의 휴대폰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 씨는 부모님 집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동생 서연 씨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게 한 후 다행히 아기는 무사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의 마음은 분노로 끓어올랐습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한상민 씨, 어머니, 그리고 몇 명의 친척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겪은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 동생이 임신한 몸으로 발길질을 당했어요. 한상민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지연 씨는 조카가 촬영한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만 보는 작은 범위에서 공유되었던 그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재훈 씨가 임신한 서연 씨의 배를 발로 차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말자 씨가 며느리에게 연극 좀 그만해라라고 2차 가해를 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가족들이 영상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특히 한상민 씨의 얼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지금 어떻게 됐어? 한상민 씨가 차분하면서도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해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어요. 지연 씨가 대답하자 한상민 씨는 잠시 말없이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저 인간들을. 한상민 씨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가족을 건드리는 것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연 씨가 물었지만 한상민 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단 서연이를 집으로 데려와. 더 이상 그 집에 있으면 안 돼. 네, 알겠어요. 한상민 씨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야. 지금 만날 수 있어? 전화를 받은 사람은 윤민호 씨였습니다. 한상민 씨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1시간 후 민호 씨가 한상민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의 한상민 씨를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딸이 시댁에서 임신한 몸으로 폭행을 당했어.
한상민 씨가 영상을 보여주자 민호 씨의 표정도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오재훈이라는 놈이고 아버지는 오성도라고 해. 소규모 건설업을 한다더라. 한상민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자료 조사부터 시작해줘. 오 씨 집안의 자산, 대출, 사업 내역을 전부 파악해. 알겠어. 내일까지 정리해 줄게. 민호 씨는 한상민 씨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해 보이지만 정말 화가 나면 가차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 씨가 준비한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성도는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주로 아파트 하도급 공사를 맡고 있고 대출은 은행 대출이 3억 정도 있고 개인 대출도 상당해. 자금 상황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 한상민 씨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오재훈은 건설업체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대기업 자회사에 합격 통보를 받았어. 좋아. 이제 시작해보자. 한상민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중소기업 사장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을 뻗은 숨은 거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상민 씨가 인맥을 통해 오성도의 건설업체가 받고 있던 원청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성도 업체와의 계약은 해지해야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뢰도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 만에 오성도의 주요 계약 2건이 취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행 대출 문제였습니다. 한상민 씨의 영향력으로 오성도의 대출 만기를 앞당기는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오성도는 하루아침에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재훈의 취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 자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한상민 씨의 연락이 갔습니다. 오재훈이라는 지원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합격을 취소해야겠네요. 오재훈은 취업 합격 통보를 받은 지 사흘 만에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이틀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오 씨 집안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계약이 다 취소됐어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부한대요. 오성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한편 한상민 씨는 조카가 촬영한 그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지만 곧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야. 한상민 씨의 차가운 다짐이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분노가 본격적인 복수로 이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조카가 무심코 올린 그 영상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끼리만 공유했던 영상이었지만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임신부한테 저런 짓을?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영상을 본 사람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성묘날이라는 신성한 자리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가정폭력 장면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성묘날, 임신부 배 걷어찬 남편이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댓글들이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아빠가 될 자격이 있나? 시어머니도 똑같네. 2차 가해 수준이야. 임신 8개월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론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평소 가정폭력에 분노하던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더욱 격분했습니다. 한편 오재훈 씨는 아직 자신의 행동이 영상으로 찍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취업이 갑자기 취소된 것도 이상했지만 영상과 연결지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오재훈이 아버지 오성도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갑자기 모든 계약이 취소되고 오성도 역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30년을 일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오성도의 휴대폰에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성도야, 너희 집 일이 인터넷에 올라왔던데? 뭔 소리야? 재훈이가 며느리 배를 발로 찬 영상 말이야. 온 나라가 난리야. 오성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급히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아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긴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영상을 본 오성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임신한 며느리를 발로 차는 모습과 아내 박말자가 2차 가해를 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아, 이거 봐. 오재훈이 영상을 보자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걸 누가 찍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전국에서 우리를 욕하고 있어. 실제로 영상의 조회수는 시간당 수만 명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는데 모두 오재훈과 박말자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남자 신상 털어야 되는 거 아니야? 회사는 어디야? 저런 놈 채용하면 안 되지. 시어머니도 답이 없네. 유전인가? 아이가 무사하길 빌어요. 네티즌들의 분노는 개인 신상 정보를 찾아내려는 움직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박말자 씨는 영상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머나, 이걸 누가 다 봤다는 거야? 엄마, 어떡해요?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오재훈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전국에 알려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각 한상민 씨는 집에서 영상 확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상이 정말 많이 퍼졌네요. 지연 씨가 아버지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할 만해. 저런 일이 어디 있어? 한상민 씨는 차분하게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여론의 힘이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때 민호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민아, 영상 봤지? 벌써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래. 오늘 저녁 뉴스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아. 가정폭력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아. 한상민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획보다 일이 더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저녁 여러 방송사에서 이 영상을 다뤘습니다. 성묘 자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정폭력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신 8개월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이 영상은 뉴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오 씨 가족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길에서 알아보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 뉴스에 나온 맞다, 임신부 때린 가족들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외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오성도의 건설업체는 더욱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를 중단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런 이미지로는 함께 일하기 어렵습니다. 고객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계약을 취소해야겠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오재훈의 다른 취업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라도 알 수 있을까요?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오재훈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상민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관찰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의 힘이 이렇게 강력할 줄은 예상했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들이 어떻게 나올지 보자. 한상민 씨의 계획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다음 단계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확산 사흘째, 오 씨 가문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사업은 파탄이 났으며 앞으로의 생계조차 막막한 지경이었습니다. 오성도 씨는 아침부터 연이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거래를 지속하기 어렵겠습니다. 네, 이해합니다만 회사 입장에서도 고객들 반응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전화를 끄는 오성도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사업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떡해요? 오재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에 이력서를 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박말자 씨는 며칠째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며느리에게 연극 좀 그만해라라고 말하던 모습이 전국에 알려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오성도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연 씨의 친정아버지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자야, 우리가 서연이 아버지한테 가서 사과해야겠어.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른 방법이 없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 모두 망해. 오성도는 한상민 씨의 회사 주소를 수소문해서 알아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회사였습니다. 여기가 그 사람 회사야? 박말자 씨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자. 부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상민 사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어떤 용건이시죠? 사적인 일로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접수 직원이 내선 전화를 한 후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올라가시라고 하시네요. 10층 사장실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성도 부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중소기업 사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층에 도착하자 넓은 사장실이 나타났습니다. 한상민 씨가 책상에 앉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한상민 씨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오성도 부부는 사장실 한가운데 서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성도와 박말자가 동시에 한상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상민 씨는 무표정하게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용서요? 저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박말자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무릎 꿇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상민 씨의 음성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뭘 해드릴까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오성도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뭘 해드리겠다고요? 임신한 딸을 성묘 자리에서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뭘 해드리겠다는 건가요? 한상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쳤었어요. 술을 마셔서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술이 핑계가 되나요? 한상민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당신은 뭐죠? 며느리가 배를 잡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연극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박말자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상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다시는?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되돌리죠? 한상민 씨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그날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해 보세요. 뱃속의 아기가 얼마나 위험했을지도요.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전국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한상민 씨가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영상을 내려달라고 할 수 없을까요? 오성도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내가 올린 게 아니에요. 당신들 조카가 올린 거 아닌가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없어요. 이미 전국에 퍼진 걸 어떻게 막겠어요? 한상민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요, 사장님. 저희 가족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박말자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망해요? 그럼 우리 딸은 뭐가 되는 거죠? 임신한 몸으로 발길질을 당했는데 한상민 씨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한상민 씨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성도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어요.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한상민 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냥 가세요. 사장님, 아무리 애원해도 한상민 씨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성도 부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사장실을 나갔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말자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진짜 죽었구나. 한상민 씨는 창문 너머로 그들이 건물을 나가는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분노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성도 부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한상민 씨의 회사를 나간 다음 날 진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상민 씨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였습니다. 민호야,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하자.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윤민호 씨는 한상민 씨의 결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매장은 단순한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폭행 및 상해 고소였습니다. 한상민 씨는 서연 씨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임신부 폭행입니다. 경찰관이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그 영상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누구시고요? 제 딸입니다.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 씨는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을 고소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해자는 오재훈입니다. 제 사위고요. 경찰관은 영상을 확인한 후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자료가 있어서 수사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틀 후 오재훈에게 경찰서 출석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재훈아,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한다. 박말자 씨가 황급히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어.
오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진짜 고소할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한 오재훈은 영상 증거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찬 것도 맞고요. 술을 마셔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영상에 다 나와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오재훈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한상민 씨는 두 번째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신청이었습니다. 딸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니까 가능합니다. 거리 제한을 몇 미터로 할까요? 100미터로 해주세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재훈은 서현 씨 주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양육권 소송 준비였습니다.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미리 법적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중이지만 양육권 소송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양육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한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오재훈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고 한상민 씨와 서현 씨도 출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과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라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폭행 및 상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검사가 먼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현장 영상입니다. 법정 안에서 그 충격적인 영상이 다시 한번 재생되었습니다. 피고인 오재훈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차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의료진단서입니다. 의사의 진단서에는 서현 씨가 받은 충격과 태아에게 미칠 수 있었던 위험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현장 목격자 증언입니다. 그날 성묘에 참석했던 친척들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임신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더니 갑자기 배를 발로 찼습니다.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며 주저앉았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연극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일치했습니다. 오재훈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임신부를 폭행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성묘라는 신성한 자리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한상민 씨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뱃속의 아기가 얼마나 위험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상민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가정폭력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박말자 씨가 며느리에게 했던 평소 막말들을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피고인 가족이 평소에 피해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여줍니다. 녹음 파일에서는 박말자 씨의 독설과 오재훈의 평소 폭언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임신했다고 뭐가 대단해?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면서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도 못하는 주제에 법정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검사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폭력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분노할 만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임신부와 태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오재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재훈은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져 법정을 나갔습니다. 한상민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며 딸 서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전해졌어. 법의 심판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상민 씨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완벽한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재훈의 실형 선고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날 서연 씨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출산이었지만 의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병원에 갔어요. 지연 씨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가겠어. 한상민 씨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난 몇 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묘 날의 그 끔찍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치밀한 복수 계획, 법정에서의 승리까지 모든 것이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으앙! 분만실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아입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알려주었습니다. 한상민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걱정했던 손녀가 무사히 태어난 것입니다. 잠시 후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안아보세요. 한상민 씨는 조심스럽게 손녀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소은아. 서연 씨가 미리 지어둔 이름이었습니다. 한소은. 작은 은혜라는 뜻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한상민 씨가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의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서연 씨는 지친 모습이었지만 아기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말이야? 이제 시작이지. 한상민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게. 그동안 복수에만 집중했던 한상민 씨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보호 본능이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 씨와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한상민 씨는 넓은 집을 마련해서 딸과 손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새 집은 보안시설도 완벽했고 아기를 키우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한상민 씨는 손녀와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침마다 아기 방에 들러서 손녀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은아, 할아버지야. 아기는 한상민 씨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한상민 씨는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다니지 말아요. 피곤하실 거예요. 서연 씨가 걱정하며 말했지만 한상민 씨는 손녀와의 시간이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해. 한상민 씨의 표정에서 복수를 계획할 때의 차가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할아버지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손녀 생각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한데요? 중요하지 않은 건 취소하고 저녁에는 일찍 들어가겠어. 직원들도 한상민 씨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온화해졌고
가족을 위한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상민 씨는 손녀를 안고 서연 씨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아버지가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는 소은이 키우는 데만 집중하고 싶어요. 직장은 어떻게 할 거야? 당분간은 쉬려고요. 소은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지는. 그래도 되겠어. 경제적인 걱정은 하지 마. 한상민 씨는 딸과 손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뒀습니다. 그날 밤 한상민 씨는 손녀를 재우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자신이 지금은 작은 아기 앞에서 가장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은아,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지켜주고 싶은 건 너야.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상민 씨는 그동안의 복수가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작은 생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한상민 씨의 다짐은 복수에서 보호로, 분노에서 사랑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도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가끔 안부를 물어왔지만 한상민 씨의 관심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은이는 어때?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어. 정말 신기해. 너도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 한상민 씨는 손녀가 태어난 이후로 자신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신기해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손녀의 성장을 지켜보고 딸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며 가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상민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소은이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두 가족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오씨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오성도의 건설업체는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집도 경매로 넘어간대요. 그럴 줄 알았어. 오성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집까지 잃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박말자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독설 가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말자야,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부부는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재우는 교도소에서 매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가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면회를 온 어머니 박말자를 보며 오재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박말자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한씨 가족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아기가 돌이 지난 후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 한상민 씨는 딸이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한소은이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소은이는
할아버지를 보면 항상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소은이의 작은 목소리가 한상민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우리 소은이 오늘도 예쁘네. 한상민 씨는 손녀를 안고 집 앞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모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참 자상하시네. 손녀를 정말 아끼시는 것 같아. 한상민 씨는 이제 동네에서 모범적인 할아버지로 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 씨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였는데 서연 씨의 상황을 알고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 씨,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아직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연 씨는 아직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상민 씨는 딸의 새로운 인연을 응원했습니다. 서연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너무 과거에 매여 있지 마. 아버지, 소은이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필요하잖아.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소은이가 두 돌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소소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서연 씨의 새로운 남자친구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소은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소은아, 생일 축하해. 할아버지, 고마워요. 소은이는 이제 간단한 말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상민 씨를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상민 씨는 발코니에 나와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성묘 아래 그 끔찍한 사건으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제는 새로운 행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오씨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고 오재훈은 지금도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다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서연 씨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 무슨 생각이요? 우리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 맞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 그때 소은이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한상민 씨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안아줘. 한상민 씨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아이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소은아, 할아버지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소은이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웃었습니다. 한상민 씨는 확신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선량한 사람들은 결국 보호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한상민 씨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안정과 새로운 행복, 그리고 정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소은이를 안고 있는 한상민 씨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가족을 지키려는 강인한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세 세대가 함께하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둠을 이겨낸 빛처럼 시련을 극복한 가족의 사랑이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상민 씨는 손녀를 품에 안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온다. 그 확신과 함께 한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